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10년 전 저는 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웬 회사원이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가 대뜸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그런 고백을 처음 들어봐서 좀 얼떨떨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라고 믿어도 된다며 연락처를 주고 가더라고요. 꼭 연락을 달라면서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만나나 볼까? 고민하다가 그만뒀어요. 아직 공부에 더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 갑자기 연락처를 주는 것도 좀 이상했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제가 다니는 대학까지 알아내서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나한테 왜 이러느냐고 강하게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티나지 않게 저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한 건지 생일에는 맛집에서 케이크를 사다 주고 도망가질 않나.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있었더니 봉지 가득 종류별로 오렌지 주스를 잔뜩 사다 주고는 도망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받기만 하다 보니 그의 정성에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었나 봐요. 그날도 맛있는 집이라고 해서 줄 서서 사왔다며 빵을 주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를 붙잡았지 뭐예요? 같이 먹어요. 보니까 아저씨 건 없네요? 아저씨요? 저 아저씨 아니에요. 우리 나이 차이 3살밖에 안 나는데. 그래도 난 학생이고 아저씨는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요? 뭐 편하게 부르세요. 그렇게 그와의 연애는 시작됐고 저는 교사가 되자마자 그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생겼거든요. 이 사실을 친정에 말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친정에서는 남편이 직장이 나쁘지 않아 다행이라고들 생각하셨는데 이제 막 교사가 됐는데 결혼을 한다고 하니 다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만을 바라보는 남편을 믿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보, 이 여자는 누구야? 누구? 아니, 자기 사진 속에 보면 유리컵에 비친 여자. 당신을 찍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는 남편이 동창 모임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찍어온 사진을 보는데 유리잔에 사진을 찍어준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동창 중에 여자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호기심에 물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획 뺏어가더라고요. 당신은 왜 남의 사진을 막 보고 그래? 뭐? 남? 내가 남이야? 그리고 당신이 봐도 된다고 했잖아. 그거야 당신이 궁금해하니까 보라고 한 거지. 왜 남의 사진을 분석하고 있어? 자꾸 저더러 남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많이 섭섭했어요. 가뜩이나 임신해서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렇게 예민하게구나 싶었죠.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저는 낯선 번호로 온 문자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남편분이랑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여자예요. 설마 알고도 결혼하신 건 아니죠? 처음엔 장난 문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남편의 사진 속 유리잔에 비친 여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에게 혹시 이 번호 아느냐고 물었더니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잡아떼더라고요. 내가 번호만 봐서 어떻게 알아? 당신 연락처에서 검색 좀 해봐. 아이 진짜 지난번부터 왜 이래?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잖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런 것도 몰라? 그런 정신으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칠래? 그리고 저는
그 번호를 유심히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의 전화번호 뒷자리가 남편의 생일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남편에게 다시 물었더니 결국엔 실토하더라고요. 헤어진 지 꽤 됐어. 이번에 동창회 가서 다시 만난 거야. 만났더니 나한테 다시 만나자고 계속 집착을 하네. 내가 단칼에 거절했으니까. 당신은 태교에만 신경 써.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왜 안 믿는데? 이 여자 전화번호 좀 봐. 뒷자리. 당신 생일이잖아. 걔 그거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번호야. 편해서 쓰는 거겠지. 역시나 남편은 그 번호가 그 여자의 번호인 걸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닌 척 모르는 번호라고 잡아댔던 거죠. 저는 결국 시댁으로 가서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미 그 여자를 아시더라고요. 너랑 결혼하기 전에 헤어졌어. 이미 끝난 일을 왜 그렇게 들쑤시고 다니니? 그러나 시어머니 말씀은 남편의 해명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만났어요? 그래, 너랑 결혼하기 전까지 만난 것도 문제가 되니?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좋다고 쫓아다닐 때도 저랑 연애할 때도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지적 대신 정보를 더 캐내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그 여자랑 결혼을 안 했대요? 걔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도 가난해. 지금도 뭐 어디서 계약직이나 하고 있을걸? 너무나 충격이었지만 제 뱃속엔 이미 남편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더 잘하려 애썼지만 제 마음은 늘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학교에서도 무슨 정신으로 애들을 가르쳤는지 모를 정도였죠. 그러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누군가 저를 세게 밀었어요. 순간 저는 중심을 잃고 계단에서 구르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저는 유산을 했고 저를 민 사람을 찾기 위해 학교 안 CCTV를 돌려보는데 남편의 표정이 유독 굳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저는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남편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길래 남편에게 경찰서에 같이 가자고 했더니 바쁜 일이 있다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급한 마음에 혼자 경찰서로 갔는데 경찰이 묻더라고요. 학교 행정실에서 계약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더라고요. 고의가 아니라고는 하는데 휴대폰을 검사했더니 선생님 연락처를 저장해놓고 있었고 문자도 보냈던데요? 혹시 이 번호로 온 연락 없었습니까? 번호를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고 말았습니다. 뒷자리가 남편의 생일로 돼 있는데 눈에 익은 번호였거든요. 그리고 범인의 얼굴을 보는데 그 여자가 저를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겼다는 듯 아주 기세등등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유산이 된 걸 아는 눈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범인이 그 여자인 거 알고 있었지? 그래서 안 간다고 한 거지? 여보, 그게 나 유산된 것도 얘기했니? 어떻게 됐냐고 걱정하길래. 걱정? 그 여자가 내 걱정을 했다고? 날 계단에서 밀쳤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래. 자기도 순간 균형을 잃고 손이 잘못 나간 거래. 요즘 걔가 빈혈이 좀 있거든.
요즘 그 여자가 빈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데? 어? 아무래도 그 여자의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고 있다는 말. 그 여자만이 진실을 말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짐 싸서 나가. 그날 이후 남편은 시댁에서 살기 시작했고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그 일로 시댁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네가 뭔데 내 아들더러 나가라 말라야? 그 집 살 때 반반씩 보탰다며? 네, 그러니까 이혼해달라고요. 이혼해주면 반 준다니까요? 어머진 이해 좀 봐. 지가 뭔데 내 아들을 이웃남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멀쩡히 대기업 잘 다니던 내 아들 끼어서 결혼까지 하더니 이제는 외도로 몰아가서 이웃남을 만들려고 해? 제가 몰아간 거라고요? 아, 그럼 네가 몰아간 거지. 걔가 그 여자가 좋았으면 왜 너랑 결혼했겠니? 어머니 말씀대로 조건이 별로였나 보죠. 저는 교대 다니던 대학생이었으니 교사 될 거였고 그 여자는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계약 직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아들은 그게 중요했나 보죠. 사랑보다 조건. 너는 뭐 우리 아들이 대기업 안 다녔으면 결혼했을 것 같아? 조건 보고 결혼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어야죠. 저한테 충실했어야죠. 가뜩이나 유산으로 인해 몸도 좋지 않고 스트레스가 심하던 때였어요. 그 여자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도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계속 피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시골 친가에 가던 길에 일어난 사고였죠. 그러나 저는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고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예의가 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의 다사다난했던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로 인해 제가 유산한 사실을 모르는 남편 쪽의 친척들이 저를 엄청나게 물어뜯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직원이었던 상간녀가 저를 밀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나자 학교가 좀 시끄러워졌어요. 결국 저는 다음 해에 정근 신청을 했습니다. 상간녀와의 기억이 남은 곳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인근 지역으로 옮겨 교사 생활을 이어갔고 2번 다시 제 인생에 결혼은 없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 때 같은 학교 남자 교사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은 퇴근 후에 뭐 하세요? 그게 왜 궁금해요? 소문에 의하면 집, 학교만 오가신다는 소문이 있어서요. 맞아요. 일 끝나면 집에 가서 쉬어야죠. 누가 보면 결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아니면 집에 꿀단지라도 숨겨놓으셨나? 그러면서 은근히 저에게 누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길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결혼했었어요. 에? 아, 정말요? 네. 이혼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사별이 됐네요. 그는 꽤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저는 차라리 홀가분했어요. 앞으로는 나에게 호감을 보이지 않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그가 저에게 같이 독서 모임을 다녀보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까지도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누구와도 어울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끈질긴 설득 끝에 한 번만 가보겠다고 하고 따라갔는데 모임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들 중에는 저 못지않게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꽤 예쁜 여성들도 있었고요. 모임 후 저는 묘한 위로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나만 아픈 줄 알았거든요. 모임이 끝난 뒤 그와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돌아보니 그게 우리의 첫 데이트였던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사연이 많은 여자 같아서? 그냥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늘 학교 안에서도 외딴 섬처럼 지냈잖아요. 이유를 몰라서 괜히 친근한 척 다가갔는데 제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사람이 날 끌고 끝내 독서 모임에 가요? 독서 모임에 간다고 상처가 낫는 건 아니지만 혼자 오래 묵혔으면 좀 꺼낼 때가 된 걸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사별했다는 얘기를 한 그때 느꼈거든요. 오래 아팠던 사람이구나. 하지만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저는 그와 함께 독서 모임에 다니며 점차 더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커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다시는 사랑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또 사랑이 오더라고요. 그와의 결혼은 참 자연스러웠습니다. 시댁 어른들과도 자연스럽게 여러 번 만났어요. 이미 제 사정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별했다며? 젊은 나이에 참 고생이 심했겠다. 너희들이 만나려고 힘든 일도 있었나 봐. 어머니는 저 같은 며느리 괜찮으세요? 너 같은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인데? 저 사별이 아니라 이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한테 애인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사실은 이혼녀가 될 뻔했는데 그 사람이 사고로 가는 바람에. 근데 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요. 난 네가 좋아. 왜요? 넌 솔직하잖아. 난 음흉한 사람이 제일 싫거든. 인연이 되려고 그런 건지 저는 화통한 시어머니와도 금세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 경조사에서 함께 가게 되고 주변의 며느리라고 소개가 되고 말았죠. 덕분에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는데도 그 집 며느리가 다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해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랑 결혼해주지? 뭐? 우리 양가에서 모두 부부처럼 여기시는데 우리만 애써 아니라고 버티고 있잖아. 나는 계속 기다리는 중이야. 당신이 허락해줄 때까지. 결국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의 결혼 생활은 정말 평범했어요. 반복되던 일상을 그와 함께 살게 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참 자연스럽고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과 평범하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알게 됐고 비로소 진짜 결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들, 딸, 남매를 낳았고 육아까지 병행하며 정신없는 나날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새학기 초 학부모 상담이 있던 주였는데 그날은 아침부터 둘째가 열이 좀 있어서 틈날 때마다 상담 준비하랴
둘째 상태 체크하랴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다는 둘째와 막 통화를 마쳤는데 학부모님이 도착하셨더라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철구 부모님이시죠? 철구라는 학생의 학부모였는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상담에 오겠다고 한 가정이었어요. 부부 사이가 유별나게 좋은가 보다 싶으면서 한편으론 기대가 되는 상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학부모와 인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철구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본 철구 어머니 역시 당황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철구의 아버지는 덥수룩한 수염과 어깨까지 내려온 장단발의 남자였습니다. 후줄근한 옷차림도 나름 멋스러운 게 예술가 같기도 하고 흥미롭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철구 아버님. 만나 뵈니 반갑네요. 저도 모르게 자꾸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같이 온다고 해서 유난스럽다고 생각하시진 않았어요?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제가 철구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철구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인꼬부부 소리를 좀 듣습니다. 좀 주책이죠? 저는 철구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어요. 주책은요 무슨. 아버님이 어머님을 아주 좋아하시나 봐요? 제가 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럼 상담 시작할까요?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하려고 학교를 나오는데 철구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기!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앞을 지나갔었거든요. 그랬더니 대뜸 저를 부르는 겁니다. 돌아보니 초췌한 몰골에 잔뜩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에게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제발 제 남편과 아들한테는 비밀로. 철구의 엄마는 10년 전 저를 계단에서 밀어 유산시키고 감옥에 갔다 온 그 상간녀였습니다. 쩔쩔매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 철구 아버님은 철구 어머님이 누군지 모르죠? 비로소 제가 그 여자를 지옥열차에 태워줄 차례가 왔더라고요. 그날 철구의 부모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뒤 저는 철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저보다 더 오래 그 학교에서 근무한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철구 아버지 엄청난 기업 아들이잖아. 자기는 기업 운영에 관심 없다고 예술가로 살고 싶다고 저러고 산다는데 지분도 엄청 가진 데다 사실상 예술도 취미로 하는 거래. 그래요? 재밌는 건 그 상간녀의 인적사항이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이면 신분 하나 세탁해주는 건 별일도 아니려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정도 대단한 집이면 결혼을 아무 하고나는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철구 엄마도 학벌이 어마어마하다던데? 대학원도 나오고. 그래요? 응? 철구 아버지는 예술가니까 그런 건 안 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봤자 뼛속까지 부자야. 그 사람 엄청 친절하고 젠틀하잖아. 그것도 결국 우월의식일걸? 자기 집안이나 자기한테 흠집 나는 건 절대 못 보니까.
그렇게 젠틀한 척 다니는 거야?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내가 작년에 철구 담임이었잖아. 철구가 사고 한 번 쳤었거든. 무슨 사고요? 기록에는 전혀 없던데. 마음에 안 드는 친구 가방에 개구리를 넣어둔 거야. 애가 워낙 개구쟁이라서 한 장난이었는데 그쪽 학부모가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 하나 없이 깨끗해요? 전학을 간 것도 아니고. 철구 아빠가 해결했으니까. 어떻게요? 뭐 이건 추측이긴 한데. 아니, 소문. 학부모들 사이에서 난 소문이니까 아마 사실일 것 같아. 뭔데요? 말씀해주세요. 오히려 난리쳤던 그 집 애가 전학을 갔어?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그 학생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것 같아. 지원이라면 집부터 직장까지 싹 다. 소문이 너무 가정된 거 아니에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차라리 철구가 전학을 가도 그만이었을 텐데요. 그 정도로 결벽주의자라는 거야. 철구 아버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 보이잖아. 근데 자기 집안에 흠집 나는 건 절대 못 보는 사람이라는 거지. 철구가 갑자기 전학 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테니까. 그마저도 싫은 거야. 그 정도면 살짝 무서운데요? 윤 선생이 이번에 담임이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조심하라고. 웃는 얼굴에 속지 말고 딱 선긋고 지내. 동료 교사에게 들은 철구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흠이 많아도 너무 많은 여자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검색을 해보니 철구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집안의 그 상간녀가 신분까지 바꾸고 시집을 간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상간녀가 신분을 바꾼 건지 철구 아버지네 집안이 신분을 바꿔준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던 차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철구 아버지를 들먹이자 상간녀는 거의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다시피 애원하더라고요.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 형님이라뇨? 우리가 무슨 동서지간이라도 돼요? 한 남자를 두 여자가 사랑했으니 옛날 같으면 형님 동생이죠. 뭐라고요? 아니, 행여 그렇다 쳐도 제 전남편을 먼저 만난 건 그쪽이잖아요. 결혼한 사람이 임자죠. 솔직히 그 사람 저랑은 절대 결혼은 안 했을 거예요. 왜요? 저는 모른 척 물었어요. 왜겠어요? 제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집안도 가난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름도 바뀌고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됐던데요? 그래서 말인데 사실 내가 이렇게 와서 애원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온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요? 나 때문에 유산했잖아요. 이제야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땐 나보면서 웃었잖아요. 원하는 걸 얻었다는 듯이. 솔직히 그땐 유산시키고 싶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애를 가졌다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내가 가난하고 직업도 별거 없다고 버린 것도 열받는데 애 생겼다고 내 앞에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진짜 이제 와 말이지만 걘 진짜 인성도 별로였어요.
그런 남자랑 왜 그렇게 오래 만났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만났다면서요. 그랬으니 다 커서도 못 벗어났던 거죠. 내가 결혼은 다른 여자랑 해도 가장 사랑하는 건 너라고. 그러니까 그 말에 깜빡 속아서는. 솔직히 듣고 있기 거북했어요. 하지만 패를 손에 쥔 김에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기로 한 거죠. 단서도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신분을 위조한 거예요? 학벌 좋은 여자로?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요? 그럼 내가 철구 아버님한테 혹시 부인의 옛 이름을 아시냐고 물어봐도 괜찮아요? 선생님, 형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제가 이렇게 와서 사과도 하고 부탁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더니 상간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저 이거 학부모로 드리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과거 인연을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보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섭섭지 않게 넣었어요. 이걸 왜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때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죠. 제가 뭐 가진 게 있었나요? 제가 궁금한 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가진 게 하나도 없었던 여자가 어떻게 가짜 신분을 갖게 된 걸까?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철구 담임이라 이건 못 받아요. 설마 내가 이거 받으면 이걸로 내 약점 잡으려고 한 건 아니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전 그냥 이제라도 보상을 해드리고 싶어서. 누가 이런 보상 바란대요? 보니까 그쪽은 철구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나 봐요. 철구가 2학년이니까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아기를 가진 거네요? 그게 참도 부지런히 살았네요. 나는 그때 상처가 너무 깊어서 아무도 안 만났었는데 갑자기 되게 억울해지려고 하네요. 설마 지금껏 혼자는 아니시죠? 그건 알아서 뭐하게요? 아니, 아기도 없으신 거예요? 그때 유산하고 나서? 왜 자꾸 남의 아픈 얘기를 꺼내요? 유산 얘기 좀 그만해요. 상간녀는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기까지 힘들었어요. 그 사람 애는 가졌는데 집안이 워낙 대단해서. 보니까 남편이 엄청 사랑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근데 그 사람도 제가 누군지가 엄청 중요했죠. 제가 처음엔 그 사람한테 신분을 안 밝혔거든요. 처음엔 신분도 모르고 만났다고요? 네, 클럽에서 만났거든요. 그때는 가짜도 말했죠. 나 엄청 똑똑하다고, 은행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럼 철구 아버지가 그쪽을 너무 좋아해서 신분을 바꿔준 거군요? 아니에요. 제가 바꿨어요. 진짜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겨우 산 신분이에요. 말했잖아요. 그 인간도 제 수준 보고는 절대 결혼할 사람 아니라고.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배운 게 하나 있다면 남자에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예요. 이거 봐요. 그 덕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있잖아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철구 아버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네? 순간 상간녀가 아차 싶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마워요. 덕분에 궁금했던 게 좀 풀렸어요. 나는 행여나 철구 아버지가 그쪽 신분을 바꿔준 거면 어쩌나 했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여자네? 저기요.
내가 신분 바꾼 건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내 신분은 이미 완벽하게 내 거라고. 어차피 증명도 안 되겠지만 우리 애 아빠한테 괜한 소리 할까봐 찾아온 건데 진짜 같은 여자로서 이럴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날 유산시킨 게 누구더라? 솔직히 그건 댁 남편의 문제가 더 컸죠. 결혼했으면 날 정리하든가. 날 안 놓은 건 그쪽 남편이라고요. 나도 엄연히 피해자예요. 날 다치게 하고 유산까지 시킨 건 오롯이 그쪽 잘못이에요. 내가 그건 인정했잖아요. 보상도 해준다니까. 설마 그때 일부러 내가 다니는 학교에 취업했어요? 사실 오랜 시간 궁금했던 점이었습니다. 네, 그쪽이 궁금했거든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이 선택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까? 그럼 꽤 계획적인 접근이었네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막상 그쪽이 다니는 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하고 보니 처지만 더 비교되는 것 같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만. 상간녀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는데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누가 알려줬어요? 내가 그 학교 다닌다고? 내가 몰래 쫓아가서 알아냈어요. 미행까지 했다? 그럼 어떡해요? 그 인간은 안 알려주는데. 아무튼 그쪽 부탁은 별로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형님, 진짜 왜 이러세요? 아까부터 그 형님 소리 진짜 듣기 거북하거든요? 솔직히 형님 남편 장례식에도 안 왔잖아요. 시어머니 장례식도 안 오고. 내가 거길 왜 가요? 나는 이혼 의사를 밝혔고 별거 중이었어요. 그 자리 제가 지켰어요. 뭐라고요? 제가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나도 가족이었던 거잖아요. 그쪽이 형님, 내가 동생. 솔직히 숨기고 싶은 과거를 가진 건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요? 서로 비밀로 해주자고요. 그럼 그 형님 소리부터 좀 그만하세요. 그럼 비밀 지켜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간녀는 제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너 약속하고 가라고! 각서 쓰고 가! 공증받게!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고삐를 쥐고 있는 건 저였습니다. 철구의 인적사항을 보니 엄마의 직업이 은행원이더라고요. 가짜 신분으로 은행원까지 되다니 참 독한 여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 아침 남편과 조깅을 하려고 나오는데 누군가 잽싸게 몸을 숨기더라고요. 이상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누가 우릴 쫓아오는 것 같아. 누가? 돌아보지 말고 확실하게 덜미를 잡자. 알겠어. 조금 뒤 남편은 우리를 몰래 찍고 있던 파파라치 남자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찍은 거 맞죠? 아니에요. 사진부터 보여주세요. 사진을 확인해보니 영락없이 우리를 찍었더라고요. 누가 시킨 거예요? 시키긴 누가 시켜요. 그냥 두 분이 보기 좋아서 찍은 건데 꼭 이러셔야 돼요? 철구 엄마가 시켰어요? 예? 남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맞죠? 철구 엄마. 우릴 찍어오래요? 의뢰인 요청사항은 영업 기밀입니다. 우리가 의뢰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 받고 하시는 건데요? 파파라치 남자를 구슬렸더니
점차 입을 열더라고요. 대신 의뢰인한테는 제가 말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게 이제 남편은 있는지 애도 있는지 사진으로 찍어오라고.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저 혼자 조깅하는 사진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신 진짜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파파라치가 돌아간 뒤 남편이 물었어요. 설구 엄마가 누구야? 아, 우리 학부모 엄마. 아니, 학부모 엄마가 왜 당신한테 파파라치를 붙여? 그러게, 되게 이상한 학부모네? 뭐가 있는 거야? 혹시 알던 사람? 솔직히 남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치부를 다 알고 있다고 해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전 남편의 상간녀와 만났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보. 그러나 상간녀가 점차 우리 가족에게까지 접근하려는 것 같아 미리 알려두는 게 나을 것도 같더라고요. 전 남편 상간녀? 어? 신분까지 싹 바꾸고 부잣집에 시집을 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그냥 잊고 살고 싶었거든? 1년은 내가 그 집의 담임이니까 고삐만 준 채 약이나 올려줄 생각이었는데 내 가족한테 접근하려고 하다니. 안 되겠네. 신분을 바꿨다고? 응. 그럼 신분에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신분 세탁이 신분 도용이라면 심각한 문제야. 그렇긴 한데 입증할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솔직히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을 다치게 했고 유산까지 하게 만든 사람이잖아. 아무리 징역을 살았어도 신분을 바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어떻게 달라지는데? 과거를 뉘우치는 대신 없애버리려고 한 거니까. 며칠 뒤 저는 학교에서 철구 엄마와 또 마주쳤습니다. 철구 엄마가 학부모 총회에 참석했더라고요. 선생님, 또 뵙네요? 절 보면서 반가운 척을 어찌나 하던지 저는 애써 웃으며 그녀가 내민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떨떠름하게 대답하자 철구 엄마가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올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주변 엄마들이 같이 가자고 해서요. 아, 오기 싫은데 오셨구나? 아니죠, 뭐 싫다기보단 가뜩이나 바쁜데 더 바빠질 것 같아서요. 오늘 임원 선출하는 날이잖아요. 총회가 시작됐고 임원 선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남아서 선출을 돕고 있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몇몇 엄마들이 철구 엄마를 추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철구 어머니보다 임원에 적합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인 능력도 출중하신데 집안도 좋으시고 철구 어머님이 맡아주시면 저희는 믿고 갈 수 있죠. 임원 대표 좀 맡아주세요. 아, 다들 왜 이러세요? 제가 맡기에는 너무 과분하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거들어줬습니다. 그러게요. 철구 어머님이 맡으시기엔 좀 과분한 자리 같아요. 제 말의 장례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이 우리 철구 엄마를 잘 모르시나 보네. 그러니까요. 철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요. 대학원도 나오고 은행원에다 시집까지.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 임원에 적합하신 분은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적인 이야기는 따로 하시죠? 사적인 이야기라뇨? 철구 어머님, 저랑 사적으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제가 정직하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말씀은 근거도 없이 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근거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기요, 선생님. 잠깐만요. 저랑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상간녀는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 밖으로 나갔고 저는 마지못해 밖으로 끌려나가 주었습니다. 형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내가 형님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형님이 먼저 시비 걸었잖아요. 이것 봐요. 형님도 과거 숨기고 좋은 남자 만나고 싶은 거 맞죠? 그럼 나한테 먼저 협조를 해야지. 파파라치가 제 요구대로 사진을 제대로 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반 학부모 대표가 돼서 나랑 계속 학교에서 마주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추천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글쎄, 난 그쪽이랑 정기적으로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나 협박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안 보는 쪽으로 합시다. 하지만 우리 시댁에서 지금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절대 포기 못해요. 겨우 학부모 대표 자리 하나 포기를 못한다고요? 겨우라니, 내가 시댁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드디어 온 건데. 아무튼 난 싫어요. 그쪽이랑 정기적으로 교사와 학부모 대표로 만나는 거. 정체 밝혀지고 싶지 않으면 관두세요. 진짜 이럴 거예요? 네. 그쪽은 내 결혼 생활도 내 첫 번째 아기도 잃게 했잖아요. 겨우 학부모 대표 자리 하나 있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이미 벌 받았잖아요. 나도 징역 살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 신분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 다시 원점이죠. 제발요.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서 왜 이러는 거예요? 글쎄, 들통나고 싶지 않으면 지금 들어가서 임원 자리 포기하세요. 결국 상간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임원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아니지, 아까 철구 엄마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리 엄마, 뭐 그런 걸 또 묻고 그래요. 나 임원 안 한다니까? 아니, 선생님이 우리 철구 엄마를 모함하니까 그러는 거죠. 모함은 무슨 또. 우리 철구 담임 선생님이시고 저랑도 엄청 친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철구 어머님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철구 어머니, 은행원이시잖아요. 저희 임원까지 하시기엔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전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임원이 되시면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니 참여를 확실히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게 좋죠. 그러자 상간녀가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깜빡하고... 저는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철구 담임 선생님이 제가 큰 실수할 뻔한 걸 말려주셨네요. 결국 상간녀는 학부모 임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간녀가 돌아가기 직전 저에게 와서 소곤거리더라고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약속 지켜요. 먼저 안 건드리면 당연하죠. 그러던 어느 날
철구가 말도 없이 결석을 한 날이 있었어요. 상간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철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철구가 할머니 생신잔치에 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이상하다. 애엄마가 연락을 드린다고 했는데 설마 안 드렸나요? 그 순간 철구 아버지가 조금의 흠집도 참지 못하는 결벽주의자라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깜빡하셨나 봐요. 어떡하죠? 미리 말씀하셨으면 무단결석은 아닌데 철구가 무단결석이 돼버렸네요. 에? 저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상세히 말씀드릴 테니 저희 아들 집안 경주사로 인해 빠진 거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원칙은 지키자는 주의라서요. 그 일로 철구 아빠에게 혼이 난 건지 상간녀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더라고요. 일부러 이러시는 거죠? 나 엿 먹으라고. 철구가 무단결석한 건 모함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애 아빠한테 연락을 왜 하느냐고요? 전화를 안 받던데요? 철구 어머님이. 그거야. 어젯밤에 몰래 술 먹고 자는 바람에. 아무튼 앞으로는 절대 우리 철구 아빠한테는 전화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전화를 냅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조금 뒤 철구 아버지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철구 아버님. 제가 아내에게 잘 얘기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깜빡했다고 하네요. 아, 그러셨어요? 저한테는 어젯밤에 술 마시다가 늦게 일어나셨다고. 네? 어머,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근데 아버님, 앞으로는 아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철구 어머님이 저랑 사이가 좀 불편하셔서 더 연락하기 싫으신 건가 봐요. 그렇다고 계속 철구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파파라치가 붙었어요. 그걸 철구 어머님이 시키신 것 같더라고요. 그럴 리가요.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그래서 두 분이 사이가 불편해진 건가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 입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과거 일이기도 하고. 아무튼 철구를 위해서 연락은 아버님이 주셨으면 해요. 또다시 무단결석 처리가 되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날 밤 상간녀가 우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요? 뭘 어떻게 알아요? 파파라치도 다 봤다면서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이미 본인이 아는 사실인데 내가 굳이 또 말을 해야 하나? 진짜 나 피 말리려고 이러는 거죠. 안 그러기로 해놓고 왜 이래요? 내가 말했죠. 먼저 안 건드리면 이라고. 그쪽이 먼저 나한테 파파라치 붙였잖아요. 아니 그건 대체 뭐가 궁금했던 거예요? 나한테 남편이 있으면 어쩔 건데요. 우리 남편 찾아가서 내 과거에 대해 말하겠다고 똑같이 협박하려고요? 그래요. 그러려고 했어요. 여태 재혼도 못하고 뭐하고 살았어요? 나 남편도 있고 애도 둘이 있어요. 이제 가서 말할래요? 뭐라고요? 남편이 있다고요? 그쪽도 있는데 내가 없을 것도 없지. 적어도 난 내 신분으로 떳떳하게 만난 거니까. 떳떳하기 무슨. 남편이 당신 과거를 알고도 사랑해 줄 것 같아요?
사별하고 유산한 것도 아나? 모르면요? 내가 가서 말할 거야?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가서 다 까발릴 거라고. 그리고 곧 학부모 임원 한 명이 사퇴할 건데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을 생각하지 마요. 나도 경고하는 거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이제 나도 패를 하나 쥐었는데 내가 왜? 나 할 거야. 사람을 계단에서 미는 건 사실상 목숨을 위협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10년 전 그때 실은 내가 없어지길 바랐죠? 그래, 없어지길 바랐다. 내가 10몇 살 때부터 사랑했던 남자야. 내가 먼저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내가 된 나를 없애려고 했다. 그래, 넌 못 없앴지만 얘는 없앴지. 그러고서 감옥 간 건 아쉽지도 않아. 카지껏 1년? 신분이야 바꿔버리면 그만인데 뭘. 그래? 신분 바꾸고 사니 아주 살만한가 봐. 내가 착각했어. 이제 난 예전의 걔가 아니야. 부잣집 만화님이라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그거라도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을까? 나 이제 막 나갈 거야. 상간녀는 내 약점을 하나 잡았다고 생각한 뒤로는 숨김없이 모든 걸 말했고 그때 상간녀의 뒤에서 철구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남편을 본 상간녀는 너무 놀랐는지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기 왜... 당신이 선생님을 찾아오겠다고 했다길래 말리려고. 뭐야, 네가 연락한 거야? 상간녀가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저는 비로소 그날 경찰서에서 상간녀가 저를 보며 지었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겼다는 듯 기세 등등했던 그 미소를요. 상간녀가 집 앞으로 나오라며 전화를 한 그때 저는 철구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의 아내가 나를 찾아오겠다고 하니 데리고 가달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사이가 불편했던 거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여보, 왜요?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밤마다 술 마시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그건 집안에서의 흠이니까 참을 수 있었어. 근데 이건 아니지. 솔직하게 다 말해. 그날 상간녀는 남편 앞에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하지만 나 신분 바뀌었어. 나 전과자도 아니고 예전의 내가 아니야. 다 거짓이라는 거잖아. 나 당신 아들 엄마잖아. 내가 흠이 있으면 당신 집안과 돈으로 덮어주면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날 속일 수가 있어. 지금껏 흠 하나 없이 살아온 나한테. 결국 상간녀는 자기 남편의 손에 고소당했습니다. 사기 결혼에 신분 위조까지 들통나 다시 감옥에 가게 됐죠. 결국 철구 아버지는 철구를 전학시켰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보던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처리했으니 제 그 사기꾼과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말아주세요. 소문 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경고하지 마세요. 나야말로 2번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니까. 그날 이후 철구의 전학으로 인해 학교 안에선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저에게도 이유를 아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 알려지더라고요. 철구 엄마가 위조 신분으로 결혼을 했다더라. 들통나서 이혼을 당했다더라. 은행에서도 잘렸다더라. 등등. 나중에 남편이 묻더라고요. 어때? 속이 좀 시원해?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 여자는 자기가 산 만큼의 대가를 치른 거 아닐까? 실은 그런 거지. 나는 후회 안 해. 정직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당신이랑 정직하게 살 거니까. 뒤늦게 제가 상간녀를 학부모로 만났다는 걸 안 시댁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곱게 보내줬다고? 머리채를 치워 뜯었어야지. 어머니, 제가 은은해도 확실하게 보내버렸어요. 내가 팠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확 밟아줬어야 했는데. 저는 무엇도 숨기지 않은 채 지금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불행을 만난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걸 아는 남편과 시댁을 만나서 지금도 애들 둘을 키우며 다복하게 살아갑니다. 평범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이 행복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 살아가려고요.